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알림이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아한방이니까 한방 육아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동의보감에 따른 한방 육아 요령이 어떻는지 한번 체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옛 어른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죠. 키웠는지. 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기 예방을 위해서 목과 등을 따뜻하게 한다. 그렇죠. 여기 목수건도 해주고요. 그리고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기 질환을 예방한다. 보통 아이들이 감기가 오면요, 일단은 소화 불량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채기가 오고 난 뒤에 감기가 오기 때문에요.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잘 시키면 아무래도 다른 감기에 취약한 아이들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서늘하게 한다. 이게 정형적인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항상 많이 강조. 수승하에 의해서 배는 따뜻하게, 네. 머리는 서늘하게. 그게 기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찬 음료라든지 차가운 음식, 그리고 익히지 않는 음식은 가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발도 따뜻해야지 복부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복부 아래쪽으로 따뜻한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들 요즘 계속 감기에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아무래도 감기 걸리면 비타민C 섭취를 위해서 특히 지금 많이 나오는 귤 네. 많이 먹거든요. 애들도 네, 막 할 말이 많죠. 기침 콜록콜록하고 막. 그런데 어머니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콧물 나고 가래 났을 때는 과일을 먹으면 콧물 가래가 안 없어집니다. 더 계속돼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언제 먹냐 그러면 건강할 때. 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가 콧물 줄줄줄 나고 막 가래 날 때는 먹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C가 먹이고 싶으면 그 영양제 먹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일로 계속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비타민C를 먹는 양보다는 과당을 먹는 달달하면서 차가운 걸 먹는 게 많아지니까 코하고 기침이 계속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 자체가 과도하게 되면 속열이 올라가죠. 속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네. 하여튼 과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당량, 소량. 그리고 이제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올 때는 젖을 먹이지 마셔야 합니다. 네. 또 이제 피부나 호흡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옷을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말고 통풍이 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막 싸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막 싸매고 키웠다면 지금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히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리고 아이병은 대개 가식에서 오기 때문에 정량의 한 70% 정도 먹는 거를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먹이시거든요. 어머니께서 막 우리 애는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체크해 봅니다. 과자는 많이 먹니? 과자는 하루에 한 번씩씩 먹는데요. 우유도 먹어요. 주스도 먹어요. 네. 또 과일도 따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이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부르니까 당연히 밥을 안 먹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아이가 자꾸 아프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보약 같은 걸 먹이고 싶거든요. 그냥 보약 같은 걸 일단 먹인다. 네. 그러면 식욕은 다시 올라갔다. 거기에다가 밥까지 잘 먹게 되면 가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체중이 된다든지. 그렇죠. 덩치가 큰 데서 애가 건강이 좋아지는 절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떨어지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폐하고 심장은 엔진이라 보게 되고 네. 덩치가 이게 가하게 되면 너무 덩치 큰 자동차에 조그만 엔진이 붙게 되면 가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서 70%? 여러 번 자주 먹이시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없는 날에 일광욕 시키는 것도 좋다. 근데 옛날에도 참 이게 그런 걸 잘 몰랐을 텐데 네. 동의보감에서도 일광욕을 시키는 게 좋다. 지혜로운 선인들께서는 그렇게 햇볕이 좋다는 건 아시고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또 따뜻하고 햇볕 좋은 날은 데리고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셨네요. 그리고 이제 잘 때 네. 젖을 주지 말고 또 거짓으로 겁을 주어서 울음을 겁주지 말라는 얘기네요. 말라. 그럴 때 안 애들이 된다. 놀래거든요. 저희는 그걸 기체적으로 보거든요. 한 번씩 놀래면요, 온몸이 한번 긴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파랗게 질린다거나 푸른기가 자꾸 그렇죠. 얼굴이나 이런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들 또 자꾸 장도 놀래거든요. 그래서 놀라면 안 됩니다. 겁을 주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잘 때 젖 주시는 거.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중간에 깨서 막 울고 고치면 배가 고프다 생각해서 네. 뭐 우유라든지 분유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울고 또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말할 수 있을 때에는 옳은 말로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바른 언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거울은 이제 저희가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끼친다고 생각이 들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너무 더운 곳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다. 너무 더워도 곤란하고. 그건 저도 항상 강조하는데요. 요즘같이 환절기나 이렇게 비염 같은 거 심할 때는 온도가 너무 더운 곳에서 난방을 많이 해서 하면 이 코 안이 다 말라서요. 더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닥 너무 뜨겁게 재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네요. 그 옛날에도 그렇게 그렇죠. 키우셨네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는 배 부분은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또 이게 단맛을 너무 가식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단맛도 많이 없었을 텐데도 너무 가식하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옛날에 꿀 먹으면 죽는다. 애들 꿀 먹으면 죽는다고 한 번씩 옛날 그 동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 많이 어릴 때 보셨구나. 그리고 또 변이 너무 단단하게 해서 보기 힘들 때는 육식 위주보다는 채식 위주로 해서 먹이시는 것도 좋다. 그렇죠. 아무래도 식이섬유를 먹어야 배변이 좋아지니까요. 네. 예전에도 이렇게 책으로에서도 아예 육아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봐도 지금이나 그때나 이 육아의 원칙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스타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번.